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구호교사 박전현입니다. 이병기의 수필, 경주의 달밤입니다. 사진은 경주의 달밤은 아니지만 경주의 야경을 한번 찍어봤는데 오래전에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아름답죠? 자, 달밤에 만난 경주의 모습에서 느끼는 정서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역사 유저가 아닌 경주와 사람에 관한 글입니다. 달밤에 만난 경주의 모습에서 느끼는 정서, 이병기 기행수필, 경주의 달밤 해석. 경주 이야기는 불국사를 비롯한 유적과 신라 역사 이야기가 많습니다. 경주를 대상으로 한 이 수필은 경주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글쓴이의 관점으로 본 경주의 자연과 사회의 모습, 사색과 감상, 평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필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나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입니다. 그러면 이병기 선생님은 아이들과 수학 여행을 한 경주에 관한 수필을 여러 편 남겼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박목월 달, 또 향가 처용가도 있죠. 처용가도 작품, 글 속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당의 사계 틀린 고풍의 텐마루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달과 관련있는 작품들, 또 경주와 관련있는 작품들, 그런 작품들입니다. 자, 국어 공부 잘 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은 2년쯤 기출수능 학평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 보아야 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보기로 된 상황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같은 지문, 같은 문제, 같은 답지, 같은 외적 증거가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어떤 지문, 어떤 문제, 어떤 답지, 어떤 외적 증거가 주어져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이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문제는 자료입니다. 제 자료 도움됩니다.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글은 1930년에 경주를 여행하고 쓴 기행수필로 신라 역사가 숨쉬고 있는 경주의 일제강점기 풍경이 드러나 있습니다. 몇 번째 와보는 경주이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져서 밤에 여관을 나선 글쓴이는 경주 여기저기를 둘러봅니다. 길에서 관찰한 사람들의 모습, 멀고 가까운 곳의 풍경, 옛날부터 한결같이 경주를 비춰주던 달 등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리던 글쓴이는 북천 백사장에 이르러 풍년 축하 씨름판을 구경하고 실제로 보기는 처음인 씨름이 순박한 농민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유희라고 생각합니다. 유희는 놀입니다. 글쓴이가 어떤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기록하는 갈래인 기행수필은 특별한 형식적 제약은 없지만 대체로 글쓴이의 여정에 따라 내용이 전개됩니다. 또 글쓴이가 묘사한 여행지의 자연과
사회의 모습에는 당대의 시대상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날 때가 많으며 그에 대한 사색, 감상, 평가에는 글쓴이의 관점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수필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줄거리 여정견문 감상입니다. 저녁 먹은 후 여관을 나섰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여관 옆에 요리집 앞 경주다운 노래 소리를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아서 실망했습니다. 상점이 있는 큰 길, 외국인은 중국인과 일본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경영하는 가게들과 활기를 잃은 노점들을 만났습니다. 봉황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감. 봉황대는 무덤을 말합니다. 고분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일본집 또는 고옥과 공지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들을 보고 총각과 늙은이 몇 사람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신장도 인가가 드문 들판에서 고요한 사방의 풍경과 저녁달을 봤습니다. 달의 영원성과 대비되는 인간사의 덧없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변화없고 평탄한 길, 길 끝까지 가보려는 희망으로 논밭을 무수히 지나며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북천의 백사장, 흥겹고 북적이는 시름판의 풍경에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조약돌판 주위에 조약돌판 시름판입니다. 이리저리 혼자 서성이며 종천에 떠있는 달을 보았습니다. 감상하기입니다. 나는 여관을 나섰다. 저녁을 먹고 나는 수필의 서술자죠. 수필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나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입니다. 저녁은 시간적 배경이죠. 저녁을 먹고 그러니까 시간적 밥 먹고는 좀 어둡겠죠. 시간적 배경을 밝히고 이거는 나는 여관을 나섰다가 아니고 나는 저녁을 먹고 여관을 나섰다. 이게 정상적인 어순이죠. 이렇게 도치법을 써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수필을 깊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경주는 벌써 2번이나 본 곳이건만 지금도 처음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이 새롭고 이상하게 실이 생각난다. 경주에 대한 인상입니다. 그 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자주 왔습니다. 나는 온종일 차에 시달려 온몸이 아니 피곤한 건 아니나 온몸이 피곤하지만 방 안에 누워있기는 싫고 자꾸 밖으로 나가고만 싶다. 호기심이죠. 피곤하지만 저녁에 나가는 이유입니다. 아마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만나고 싶은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관 옆에는 새로 난 요리집. 이렇게 갈라한 곳은 이동 경로입니다. 여정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작품은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를 보여줍니다. 장구 소리와 노래 소리가 난다. 장구 소리가 노래 소리가 나니까 이건 전통적인 악기잖아요. 나가 기대하고 있는 노래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다. 경주다운 노래가 아닌가 하고 경주다운 노래, 경주의 문화를 담은 노래인가 아닌가 하고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나 나의 요구와는 아주 다르다.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이 근래에 유행하는 노래 그것뿐이다. 유행가죠. 실패다. 실망감입니다. 나는 경주다운 노래를 기대했는데 다른 데로 나가볼 수밖에 없다. 경주 고유의 문화를 만나기 위해서 요리집 주변에서도 다른 데로 갑니다. 경주를 구경하러 나서는 밤 산책입니다. 침침한 좁은 골목을 나서 제법 전등깨 켜있는 큰 길. 아까 요리집에서 이제 큰 길로 왔죠. 큰 길로 걸어갔다. 좌우에 있는 상점, 포목점, 잡화점, 사기점, 철물점, 과자점 여러 가게들이 있네요. 따위가 역시 1인 아니면 G9, 일본인 아니면 G9이 것이고 G9은 중국인이고 일본은 뭐 당연히 일본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밑에 물러 터진 감, 능금, 배나 그 옆에 몇 개 놓고 파는 금마는 그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만 일본인
중국인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상인들의 모습, 일본인, 중국인, 상인이 중심이 된 사회의 모습이다. 그죠? 하나 어느 것이든지 거기에는 먼지 하나 움직이지 않고 전등은 가물가물하고 뭐 1인이나 진화인 가게나 노점이나 다 같이 이렇습니다. 전등이 가물가물하고 상인은 졸고 있고 이따금 어디서 굴룩굴룩 기침 소리가 날 뿐이다. 손님이 없고 활기를 잃은 모습을 통해 당시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수필에는 사회성이 반영됩니다. 나는 봉황대는 경주의 신라때의 무덤을 말합니다. 올라갈까 하고 발을 멈추고 망설이다가는 다시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간다. 그 무덤은 한 본 적 있겠죠. 점점 전과 같은 가로도 아니고, 가로는 도로죠. 시내의 넓은 도로도 아니고 상점도 없고 부조화하여 보이는 일본 집 또는 고옥과 공지가 보이고 흰 저고리 검정 치마 입은 젊은 여자 5, 6인이 길에 서서 가는 웃음을 치며 소곤소곤하고 머리 따온 총각 상투를 한 늙은이 몇 사람은 앞으로 어슬어슬 걸어간다. 자, 봉황대 반대 방향의 풍경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뒤를 따라간다. 이제는 인가도 드물고 볕논 콩밭 수수밭 가운데 커다란 신장로만 고요히 누워있는 곳이다. 신장로, 새로 만든 도로입니다. 이거는 신장로만 고요히 누워있다는 이건 화류법이라 할 수 있겠죠. 화류법을 활용하여 시가지를 벗어난 공간의 한적한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형상화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이곳에 서서 사면을 둘러보았다. 멀리 둘러있는 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등이 가물거리는 시가도 보이고 둥긋둥긋한 봉화대 무덤이죠. 또 계림은 그 경주에 있는 숲뷰이죠. 기말지가 아마 태어난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첨성대며 반월성이며 안압지며, 요즘은 안압지를 안 가고 월지 동궁이라 하죠. 안압지며 그 한편 빈 들판들 그리고 동천에 떠오른 저녁달을 바라보았다. 내가 만난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일거법이죠. 이때 이 달은 다만 나를 위하여 비춰주는 것 같다. 자, 경주에 있는 달에 대한 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비춰주는 것 같다. 그 달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겠죠. 어찌나 그리도 고마운지 모르겠다. 고맙고 이때까지 보던 달에는 이때 이곳에서 본 달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달이 없었다. 고맙고 귀엽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다만 밝다. 자, 아름답다는 간단한 말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었다. 그 귀엽고 아름답고 사랑스럽은 이거를 아름답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표현할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어느 미인보다도 아름답다. 아무리 표정을 잘하는 미인이라도 이때 이 달과 같은 얼굴은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자, 과거 경험과 비교해서 또 과장해서 경주의 달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비교법과 과정법이 쓰이고 있죠. 생각하면 육부의 여자가, 육부는 신라의 행정구역입니다. 옛날에 행정구역이 이렇겠죠. 한가히 놀이들을 하던 달도 저 달이요. 태종무열 대왕과 문명왕후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하던 달도 저 달이요. 자, 1360방, 이것도 행정구역입니다. 그 신라시대의 사람들도 보던 달이다, 그죠? 18만 호에 신라의 모든 집안에 신라의 18만 호에 비치던 달도 저 달이요. 임해전은 동궁 월지의 전각입니다. 지금은 복원해 놨습니다. 임해전, 옛날에는 안압지라 했는데 지금 동궁 월지입니다. 임해전 노름에 밤 가는 줄도 모르게 하던 달도 저 달이요. 동경 밝은 달이 처용가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처용가를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하고 처용이로 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던 달도 또 저 달이 아닌가. 자, 열거법, 인용법, 서리법으로 경주의 달을 보며 떠오르는 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달을 어디에다 비할까?
심양강 상이나 회수 동면에 비치던 달로는 비할 수 없는 달이다. 어디다 비교할 것이 없다. 서리적 표현으로 경주 달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고요. 심양강, 중국의 강입니다. 회수동변도 중국의 강입니다. 중국의 강에 비치던 달로도 비교할 수 없다. 심양강 위나 회수동 쪽 달과도 비교할 수 없다. 더 좋다는 거죠. 과거의 경주에 비친 달도 그렇고 장래의 경주에 비칠 달도 이러하다 하면 과거 또 미래가 나왔죠.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한 저 달, 지금은 현재죠. 과거의 달, 미래의 달, 현재의 달이 그 얼마나 무한한가. 달은 영원하다. 달은 신라 때의 달이 지금도 그대로잖아요. 저 달을 보는 이때의 그 무한한 느낌, 무한한 느낌은 무한성이죠. 영원성입니다. 달의 무한성, 영원성이고요. 아니 가질 수 없으며 100년의 인생이나 1000년의 신라도 한 찰나에 지나지 못함을 알게 한다. 자, 100년의 우리 삶도 1000년의 신라도 달에 비하면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자연사와 대비되는 인간사의 덧없음, 무상감입니다. 그죠? 이런 거 우리 인생 무상이죠. 이런 무상감을 또 달을 보고 느끼니까 달이 그만큼 또 더 좋아 보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저편에서 남자와 소곤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나더니 이것이 인생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여자의 말만 분명히 들리며, 여자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죠. 어떤 청년 하나 이 여자의 손목을 잡고 내 옆으로 살짝이 비껴서 지나간다. 그리고는 다시는 오고 가는 이도 보이지 않고 달만 한 모양으로 보인다. 자, 경주의 밤 풍경과 달에 대한 감상입니다. 마치 내가 인생 무상을 느끼는데 남녀가 손잡고 가면서 이것이 인생 아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마 이 남녀 이야기는 내가 느끼는 것하고는 또 다를 수 있겠죠. 나는 처음 오는 이 길이 아무 굴곡도 없고 고하도 없고 가도록 한 모양으로 평탄하여, 굴곡도 없고 높낮이도 없고 모양도 같고, 그게 이제 뭡니까? 굽이도 높낮이도 계속 같은 모양으로 평탄한 지겨운 길이었죠. 그것이 얼마나 연장되었나, 그 그치는 곳까지 가서 보리라. 이 호기심이 상당히 크다, 그죠? 이런 희망이 끌려 앞으로 다시 발길을 내디뎠다. 콩밭, 수수밭, 뱃노를 며칠 지났는지 알 수 없고 수없는 벌레 소리도 요란히 들린다. 이거는 그 청각적 이미지로 길의 고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보니 땅은 머자는 길이다. 뭐 그렇게 멀지는 않다, 그죠? 바로 넓은 백사장 하나가 있고, 이거는 뭐 백사장에는 이제 씨름판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건너편에는 거무다한 숲과 조그마한 산이 가로막혀 있고, 백사장 한편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여러 사람이 떠드는 소리며 북장구 노래소리가 난다. 이것이 북천 내인가, 북천 시내입니다. 그죠? 북천 시내인가, 씨름판이 아닌가. 자, 북천 시내와 씨름판을 만나는 반가움, 서리적 표현이 쓰였죠. 아닌가, 의문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라 풍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자, 씨름판이 열린 이유가 바로 풍년을 축하하기 위하여입니다. 이 근처 농민들이 모여 북천 내에 씨름판을 열었다 하면 이 경주를 찾아올 때 차 속에서 누군가에게 들은 법하다. 이때 가면 아마 씨름판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옳지, 이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의 들은 씨름판이다. 나는 일종의 새로운 흥미를 일으켜 우선 그 씨름판을 향해 간다. 자, 씨름판을 만난 반가움과 기대감입니다. 백사장으로 보이는 곳은 사뭇 조약돌판이다. 그게 모래가 아니고 조약돌이죠. 한편에 물이 좀 흐른 듯 마는 듯 하고 반들반들한 조약돌 뿐이다. 자, 씨름판에 도착했습니다. 한참 밟아가니 발이 아프다. 거의 숲이 있는 데까지 나갔어야 씨름판이 나선다. 자, 씨름판에 도착했고요. 씨름판은 한가운데는 모래를 듬뿍 깔아놓고, 그저번에 조약돌을 밟고 갔는데 씨름판은 모래로 되어 있겠죠. 그 가장자리로는 삥 둘러 앉은 이 선이가 수가 없으며 가운데 모래 사장이 있고 가장자리로 이제 둘러 앉아서 또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다란 횃불을 잡은 두 사람이 양쪽에 하나씩 서서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서는 이가 있으면 횃불을 내둘러 쫓아내기도 하며,
한쪽에는 높이 실흥을 메어 놓고, 자, 실흥판 주변의 모습과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흥은 뭐 이런 나뭇가지를 걸어놓고 뭐 얹거나 걸 수 있도록 해놨겠죠. 그중 특수한 이가 그 위에 앉은 모양이며, 실험은 아무나 지원대로 나와서 하며 이긴 데야 나중 결승하는 날 아니면 상품은 아니 준다 하는데, 자, 오늘 이겨도 나중 결승전 끝나야 상품 준다는 거죠. 실험꾼은 대개 상투쟁이가 아니면 머리 닦은 총각들이다. 자,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는 총각들도 있죠. 구경하러 온 이도 또한 그런 이들이고, 간혹 기생을 데리고 온 양복쟁이 몇 사람이 있을 뿐이다. 자, 실험판과 주변 모습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고요. 순경주 사투리를 써가지고 함부로 덤부로는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마구입니다. 떠드는 소리는 귀에 설기는 낯설기는 하지만 토속 연구의 재료로는 이 밖에 다시 없을 것 같다. 경주 문화의 연구의 재료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원래 경상도 말이 좀 시끄럽잖아요. 제가 지금 경상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옆으로 좌우로 나가며 가게마다 임시 가게죠. 버려놓고 음식도 팔고 잡화도 팔고 가지가지 오락도 한다. 이렇게 밤을 새우고 낮을 이어 3, 4일 동안이나 보내는 것이다. 자, 흥겹고 북적이는 실험판 주변의 분위기입니다. 실험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 보기에는 퍽 단순하다. 원시적 유희라. 유희는 놀입니다. 자, 실험법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유희는 놀이고요. 퍽 단순하다는 거죠. 원시적 놀이고. 향촌의 농민들이 5월 단오, 8월 초적 같은 명절을 당하여 일반적으로 하던 유희라. 일반적으로 하던 놀이라. 아무 설비도 없이 간단히 되는 유희라. 삿바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유희야말로 농민에게 가장 합리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자, 가장 합리적인 놀이다. 실험에 대한 생각이죠. 나는 이 실험을 단원의 풍속화에서 보았고 그 실물은 지금 여기서야 보게 된다. 자, 실험판에 대해서 내가 지금 봤다는 거죠. 다른 경기장에 가서 얻은 감상으로는 여기에 비길 수 없다. 다른 경기장보다가 여기 실험이 좋다는 거죠. 실험, 단순한 그것이 좋아 보인다. 천진스러워 보인다. 좋아 보이고 천진스러워 보인다. 또 순박한 농민의 성격이 그대로 잘 드러나 보인다. 자, 실험판에 대한 나의 긍정적 시각이고요. 실험판을 통해서 경주다운 것을 만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주 실험판 모습과 나의 감상입니다. 나는 다시 조약돌판으로 나와 이리저리 어정이었다. 서성이었다. 다른 중천에 떠있다. 나를 따르는 이는 다만 나의 그림자만이다. 천천히 걸었다. 홀로 경주의 달밤을 즐겼다. 자, 실험판을 나와 경주의 달밤을 배회하는 나입니다. 경주에서 느낀 이 달밤이 좋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필이고 기행수필입니다. 기행수필이니까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납니다. 예찬적이고 경험했잖아요. 경험적이고 또 일상적,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적인 모습이죠. 사색적, 생각도 많이 했죠. 성찰적, 이를 살펴봤고요. 또 체험적입니다. 주제는 경주의 밤 풍경에 대한 감회입니다. 만족했죠? 특징입니다. 경주를 여행하는 동안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기록한 기행 수필이고요. 공간의 이동, 여정에 따른 전개가 됩니다. 당연히 견문과 감상도 나타납니다. 구체적 지명과 현재 시제를 활용한 문장으로 현장감, 생동감을 유발합니다. 도치법을 활용하여 여정의 시작과 시간적 배경을 드러냅니다. 제일 앞문장이 그렇죠. 과거의 경험과 비교하여 대상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각적 이미지로 고요한 공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인용과 서리적 표현 또 비교법도 있죠. 로 대상에 대한 감회를 부각하고 있고요. 화류법을 활용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형상화,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